인간이 그렇게까지 성실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메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면요. 책 많이 나와 있죠. 강연 있죠. 신문기사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메모를 하고 있지 않아요. 메모의 유용성, 메모를 함으로써 자기가 실제로 얻은 이득에 대한 경험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독서방법에 관한 책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독후 활동에 대한 책을 챙겨보았습니다. 저희 책 제목 시하는 두 가지입니다.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와 책은 절대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모두 세 권입니다. 10억짜리 독서법, 손성욱 지영,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신정철 지영, 제텔카스텐, 송케아렌스가 지었습니다. 10억짜리 독서법은 저자가 관광 동력 가이드를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책만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1년이 7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독서법 관련 책만 500권을 읽고 핵심만 뽑아 자료화 독서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만든 독서법을 실천하여 만든 아이디어로 월 1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화 독서법이란 목적에 따라 책을 선정하고 정독한 다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분류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책 정보와 마음에 든 문장을 옮겨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 놓습니다. 자료화 독서법이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된 방법이 신정철의 메모 독서법입니다. 여기서의 메모는 책의 여백에 간단히 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노트에 책의 문장을 옮겨 적고 책을 읽은 다음에 서평을 쓰는 것까지 책과 관련되어 쓰는 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메모 독서는 모두 5단계로 나눕니다. 책에 메모하기, 독서노트 쓰기,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기가 끝나면 메모한 내용으로 글쓰기, 마지막 단계는 메모 독서 습관 만들기입니다. 저자는 독서노트에 적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특허 출원한 독서카드 내용과 유사하지만 다른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자는 7항목을 적으라고 했지만 저는 카드에 4가지만 적도록 단순화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적는 실천 항목입니다. 저자는 책을 읽고 앞으로 실행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천 항목을 적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 내게 온 변화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의 나는 읽기 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0.1mm라도 더 나아갔습니다. 나아진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동안 나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나요? 브랜스는 대답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물건은 뒷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가도 반드시 가지고 가죠. 이 노트가 없었다면 버진 그룹을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인생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오나시스가 대답했다.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알려줄게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부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행동을 할 수 없죠. 행동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음을 반드시 머리보다 손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는 것입니다. 항상 노트를 휴대하고 모든 것을 손으로 적는 거죠. 노트를 외부의 뇌라고 생각하십시오. 노트에 더 많이 기록할수록 뇌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도서의 원조격인 책이 있습니다. 숀케 아렌스의 제텔카스텐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김정은 교수의 창조적 시선의 에필로그를 읽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교수는 제텔카스텐이 카드로 메모해 두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하여 자기 이론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요즘에서의 이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텔카스텐은 독일어 제텔과 카스텐의 합성어입니다. 종이상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제텔카스텐은 독일의 사회학자이면서 빌레펠트 대학 교수인 니클라스 루만의 특별한 공부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1960년대 공무원 생활을 하던 루만은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면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과 사회학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문장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가 쌓이면서 상자를 만들어 분류하였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논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에게 원고를 보낸 것을 계기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30년간 58건의 저서를 냈고 350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의 사회학 저서는 아직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에는 메모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숀케 아렌스 박사는 비독일어권에 재택하실 때를 소개하면서 스마트한 독서를 원하는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자는 메모의 원칙과 메모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단계별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메모의 필요성입니다. 저자는 생산적이고 좋은 글쓰기는 좋은 메모법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모아놓고 거기서 검색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미 글로 표현된 것을 또 다른 글로 바꾸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다고 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력도 근육과 같아서 쉽게 소모되고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저항을 극복하는 능력이나 강인한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저항이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스마트한 작업 환경의 결과라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메모 독서의 핵심 기능입니다. 독서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독후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카드를 작성해서 되새김한다면 독서가 자기 개발의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인을 얻기 위해 올라타서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세 권 중 어느 책을 읽든지 메모 독서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모 독서에 관한 책을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책임전가였습니다.